개경의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만월대의 지붕 위로 눅진한 안개가 휘감기니 궁궐 전체가 마치 거대한 상가의 수의를 입은 듯했다. 선왕 충수광의 승하 이후 종묘와 사직은 곡소리로 가득 찼어야 마땅했으나 서늘한 찬바람이 감도는 대전 뒷마당에서는 정체 모를 비릿한 향취가 풍겨나오고 있었다.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더덥지 않더냐. 아바마마께서 그토록 지키려 했던 대인이 국본이니 하는 것들이 한 줌재가 되어 돌아오니 무엇이 남았단 말이냐. 옥좌에 삐딱하게 앉은 충혜왕, 정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읊조렸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조소 섞인 냉소가 걸려 있었다. 30도 되지 않은 젊은 왕의 얼굴에는 청춘의 생기 대신 금지된 열매를 탐하는 자. 특유의 음산한 욕망이 서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간신들이 쥐새끼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왕의 비위를 맞추는데 귀신 같았던 기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하, 인생무상이라 하셨사옵니까? 산자는 살아야 하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것이 하늘의 뜻이옵니다. 선왕의 법도는 이제 구속일 뿐 전하의 시대에는 전하만의 법도가 서야 마땅하옵니다. 정은 기철을 보며 크크거리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까마귀의 울음보다도 기괴했다. 나만의 법도라. 그래, 짐이 곧 법이지. 이 고려의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더냐. 정의 시선은 창 너머 멀리 떨어진 수비권 씨의 처소를 향했다. 권 씨는 부왕 충수광이 생전에 그토록 아끼고 총애하던 후궁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상복을 채 벗지도 못한 그녀는 궁 안에서 가장 정숙하고도 슬픈 여인이었다. 하지만 정에게 그녀의 슬픔은 오히려 자극제였다. 아버지가 만졌던 살결, 아버지가 사랑했던 눈동자. 그것을 자신이 소유함으로써 아버지를 이기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금기를 발 아래 두겠다는 뒤틀린 정복욕이 꿈틀댔다. 권씨, 그녀의 처소로 가야겠다. 전하, 아직 상기이옵니다. 대신들이 알면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옵니다. 내관들의 만류에도 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대신들, 그 노친네들이 내 침소안까지 들여다본단 말이냐? 짐이 곧 고려의 하늘이다. 하늘이 달을 품겠다는데 누가 막는단 말이냐? 정은 비틀거리며 처소로 향했다. 밤안개가 그의 발치에 엉겨붙었다. 인생은 짧고 쾌락은 강렬해야 한다. 그는 그것이 허망한 꿈일지라도 그 꿈속에서 가장 자극적인 꽃을 꺾고 싶었다. 권 씨의 처소는 고요했다. 은은한 향로 연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권 씨는 소복 차림으로 앉아 법경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화려함보다는 처연함에 있었다. 그녀의 이목구비는 서늘한 가을 달빛을 닮아 있었다. 붓으로 선을 그린 듯 가느다란 눈썹 아래로 깊은 슬픔을 담은 눈망울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유난히 희고 고운 목덜미는 소복의 깃 사이로 아스라이 드러나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세월조차 비껴간 듯한 그녀의 자태는 중년의 원숙함과 여인의 단아함이 절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전하? 이 밤중에 어찌? 권 씨가 놀라 일어섰다. 그녀의 몸이 가느다랗게 떨렸다. 정은 그녀에게 다가가 거칠게 어깨를 부여잡았다. 마마 아니 어머니라 불러드려야 하나? 아바마마가 가셨으니 얼마나 적적하시겠소. 소자가 그 외로움을 달래주러 왔소.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첩은 전하의 부왕을 모셨던 몸입니다. 이는 천륜을 어기는 일입니다. 권 씨의 항변은 오히려 정의 욕망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그녀의 소복 옷고름을 억세게 잡아당겼다. 천륜? 그따위 것이 밥을 먹여주더냐,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주더냐. 나는 살아있는 권력이고 아바마마는 썩어가는 시체일 뿐이다. 방 안에서는 옥신각신하는 소리와 비명이 새어나왔다. 권 씨는 죽기로 결심한 듯 저항했으나 광기에 사로잡힌 젊은 왕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정의 손길이 권 씨의 살결에 닿았다. 차갑고도 매끄러운 피부가 그의 손끝에서 전율했다. 그는 그녀의 저항을 유희로 즐겼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옥색 장판을 적셨지만 정은 그 눈물마저도 달콤한 감로수처럼 하차 올렸다. 모시오 마마. 당신의 몸은 이토록 뜨거운데 어찌 그 차가운 무덤 속의 사내를 그리워한단 말이오? 인생은 이토록 덧없는 것. 오늘 밤 나와 함께 극락을 보십시다. 이 밤 고려의 법도는 처참히 무너졌다. 효와 예는 광기 어린 욕정 아래 짓밟혔고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뜬 달조차 부끄러운 듯 구름 뒤로 숨어버렸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왔다. 권씨는 헝클어진 머리칼과 찢겨진 옷가지를 추스르지도 못한 채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오직 죽음보다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다. 정은 침상에 누워 담배 연기를 내뱉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허무하구나. 이토록 원하던 것을 가졌음에도 가슴 속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으니. 그는 권씨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방을 나섰다. 욕망이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법이다. 그는 이제 더 자극적이고 더 파멸적인 무언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타깃이 그려지고 있었다. 신하의 아내, 저작거리의 요부, 심지어는 원나라에서 온 공주까지. 그는 고려라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자신의 목숨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위험한 유의를 계속할 작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수비권 씨의 처소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대간들은 머리를 땅에 찧으며 통곡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나이다. 어찌 부왕의 여인을 범하신단 말이옵니까? 하지만 정은 옥좌에 앉아 손톱을 깎으며 하품을 했다. 시끄럽다. 짐이 내 집안일을 가지고 무얼하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한 번만 더 그 입을 놀리면 혀를 뽑아 성문에 걸 것이니 그리 알라. 왕의 서슬 펄한 협박에 대신들은 입을 닫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증오와 두려움이 서서히 서리고 있었다. 정은 궁궐 후원을 거닐며 흐드러지게 핀 모란꽃을 보았다. 꽃은 피면 지는 법이라지. 하지만 나는 지지 않는 꽃을 원한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쾌락의 꽃 말이다. 그는 모란꽃 한 송이를 짓밟았다. 붉은 꽃잎이 흙탕물에 뭉개졌다. 그것은 앞으로 고려가 겪게 될 순환의 전조였다. 그는 자신이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 파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충해왕 정의 눈은 이제 궁궐 밖을 향했다. 이 나라에 예쁜 년들이 그리 많다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불러들여라. 내 오늘 밤엔 만월대 전체를 여인들의 살냄새로 채우고 싶구나. 광기의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역사상 유례없는 패륜의 기록, 그 서막은 이렇게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늙어가는 대신들은 하늘을 보며 탄식했다. 아, 고려의 국운이 여기까지란 말인가. 저 미친 왕을 어찌할꼬. 하지만 하늘은 답이 없었고 개경의 밤은 다시금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수비권 씨의 처소에 휘몰아쳤던 광풍은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보다 더한 참혹함이었다. 새벽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궁궐의 뜨락을 보며 충해왕 정은 겉옷을 대충 걸친 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간밤의 정사는 그에게 안식 대신 기묘한 허기를 남겼다.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우습지 않으냐. 정은 뒤를 따르는 내관 고용보를 향해 툭 던졌다. 그토록 고고하던 수비가 내 발치 아래서 울부짖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해가 뜨니 그저 몸뚱이 하나 섞은 것에 불과하구나. 이 허전함은 대체 무엇으로 채운단 말이냐? 고용보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전하, 그것은 수비권 씨가 이미 시든 꽃이기 때문이옵니다. 향기는 남았으나 생기가 부족하니 전하의 그 뜨거운 용력을 받아내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지요. 세상에는 아직 전하께서 꺾지 못한 싱싱한 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사옵니다. 정의 눈에 다시금 번뜩이는 안광이 서렸다. 왕은 궁궐의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변복을 한 채 개경거리를 나섰다. 백성들의 고열로 지탱되는 화려한 시장통 한복판에서 그는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마주했다.
상인의 딸로 태어나 밑바닥 삶을 살았으나 그 미모와 수완만큼은 황후에 못지않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여인 훗날의 은천옹주였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시장 바닥에 떨어진 붉은 보석 같았다. 그녀의 신체는 여인의 육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농밀한 유혹을 담고 있었다.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는 마치 잘 구워진 도자기처럼 매끄러우면서도 은은한 살구색 빛을 띠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얇은 비단 치마 아래로 비치는 허벅지의 탄탄한 곡선은 남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했다. 유난히 잘록한 허리와 대비되는 풍만한 가슴은 숨을 쉴 때마다 파도처럼 일렁였고 살짝 벌어진 붉은 입술 사이로는 하얀 치아가 드러나 묘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정은 숨을 멈췄다. 저 여인은 누구냐?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을 홀리는 여우냐? 그녀는 왕의 시선을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사내를 굴복시키겠다는 요염한 도전이 담겨 있었다. 정은 그녀를 즉시 별궁으로 불러들였다. 화려한 촛불이 일렁이는 밀실에서 두 사람만의 대면이 이루어졌다. 은천옹주는 왕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옷깃을 살짝 늦추며 왕에게 다가갔다. 전하, 소첩은 비천한 몸이나 사내의 마음을 읽는 법은 압니다. 전하의 눈에는 깊은 갈증이 있사옵니다. 그 갈증, 소첩이 채워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를 간지럽히는 비단결 같았다. 정은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자신의 가슴팍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힘이 있었고 차가운 듯 했으나 불꽃처럼 뜨거웠다. 내가 감히 왕을 희롱하려 드느냐? 희롱이라니요. 소첩은 그저 전하라는 큰 바다에 몸을 던지려는 가련한 물고기일 뿐입니다. 은천옹주는 왕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진한 분내와 살냄새가 왕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정은 그녀의 탐스러운 둔부를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마치 잘 익은 과실을 움켜쥐는 것과 같았다. 두 사람의 정사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탐하는 자의 처절한 전쟁이었다. 정은 그녀의 몸을 탐하며 외쳤다. 그래, 이 맛이야. 수비권 씨가 준 것이 눈물 젖은 죄책감이었다면 너는 나에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구나. 은천옹주는 고통인 듯 쾌락인 듯 신음을 내뱉으며 속으로 웃었다. 이 사내를 내 치맛자락 아래 두는 날 고려의 모든 금은보화는 내 것이 되리라. 그녀는 왕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전하, 더 강하게, 더 깊이 소첩을 짓밟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첩이 전하의 진정한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골적인 유혹에 정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인생무상을 외치던 왕은 이제 찰나의 쾌락이 주는 독한 술에 완전히 취해버렸다. 은천옹주에게 빠진 정은 국사를 완전히 팽개쳤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백성들의 곳간을 털어서라도 가져다 주었다. 전하, 궁궐의 벽이 너무 낡았사옵니다. 황금으로 칠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냐, 황금이 문제냐? 이 나라의 모든 금을 모아 내 처소를 도배해주마. 신하들의 상소는 산처럼 쌓여갔으나 정은 그것을 읽지도 않고 불태웠다. 인생은 짧다.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데 어찌 구차하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살란 말이냐. 나는 오늘 이 여인의 품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밤이 깊어지면 궁궐에서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악기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백성들은 굶주려 쓰러져 가는데 왕은 요부의 젖가슴에 얼굴을 묻고 태평성대를 노래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연회 뒤편에서 정은 문득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다. 이것이 끝인가? 이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 공포를 잊기 위해 그는 더 독한 술을 마시고 더 자극적인 여인을 찾았다. 이제 그의 광기는 자신의 집안을 넘어 신하들의 안방까지 탐내기 시작했다. 고려의 운명은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실가닥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개경의 밤은 깊었으되 평온하지 않았다. 만월대의 높은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것은 백성을 안무하는 자애로운 왕의 음성이 아니라 술잔이 깨지는 소리와 여인들의 자지러지는 비명이었다.
충해왕 정은 이제 제 부왕의 여인들을 범한 것도 모자라 그 눈길을 대궐박 대신들의 안방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에게 정조란 찢어발겨야 할 종이장에 불과했고 부부의 인연이란 왕의 발길질 한 번에 부서질 도자기와 같았다. 고용보야, 이리 와보거라. 왕이 취기가 가득한 눈으로 내관을 불렀다. 개성윤 윤택의 처가 그리도 절색이라지. 지아비에 대한 정조가 대나무처럼 고다 감히 사내들이 눈도 못 마주친다 하던데 사실이냐? 전하,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대부가의 부인이자 이미 가정이 있는 몸이온데. 가정? 이 고려 천지의 내 것이 아닌 가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 고든 대나무를 내 침소에서 휘어지게 만드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이 또 있겠느냐? 정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의 웃음 끝에는 늘 그렇듯 인생의 허물을 자학하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윤택의 처정씨는 왕의 명이라는 핑계로 궁궐 내연에 불려왔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지우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 자태만으로도 이미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의 미모는 은천옹주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차가운 서리꽃 같은 고결함이 있었다. 목까지 꽉 채운 옥색 저고리 위로 드러난 가느다란 목선은 마치 학의 날개처럼 우아했고 정돈된 쪽머리 아래로 살짝 비치는 귀밑머리의 결은 비단보다 고왔다. 특히 그녀의 눈매는 깊고도 그윽하여 한번 눈이 마주치면 그 속에 슬픔에 잠겨 죽을 것만 같은 기묘한 마력이 있었다. 비록 겹겹이 옷을 입었으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짝 드러나는 버선발의 곡선과 옷감, 너머로 짐작되는 단단하고 풍만한 하체는 억눌린 생명력을 내뿜고 있었다. 부인, 고개를 드시오. 왕의 명령에 정씨가 천천히 눈을 떴다. 왕은 그 눈동자에 비친 공포를 보며 쾌감을 느꼈다. 지아비가 그리도 좋소? 내 오늘 그 지아비보다 더 뜨거운 왕의 사랑을 보여주리다. 전하, 소첩은 지조를 아는 여인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정씨의 절규는 왕에게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했다. 정은 그녀를 거칠게 안아올려 침소로 끌고 갔다. 밖에서는 그녀의 남편 윤택이 대궐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고 있었으나 닫힌 문 너머로 들리는 것은 옷가지가 찢어지는 소리와 왕의 광기 어린 웃음뿐이었다. 정사가 끝난 뒤 정은 땀에 젖은 몸으로 창가에 섰다. 침상에는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는 정씨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배곡 같은 어깨에는 왕이 남긴 붉은 손자국들이 선명했다. 부인, 억울한가? 하지만 보시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던 정조라는 것도 결국은 살덩이의 마찰 앞에 무너지는 한낱 환상일 뿐이오. 정은 빈 술병을 흔들며 씁쓸하게 내뱉었다. 나도 왕이라 불리지만 해가 뜨면 다시 외로워지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해. 우리는 모두 찰나의 불꽃을 태우다 사라지는 먼지 같은 존재들인데 어찌 그리 악착같이 고결함을 따진단 말이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욕망과 함께 인생의 끝을 미리 본 자의 허무함이 서려 있었다. 남의 아내를 취해 승리감을 맛보려 했으나 정작 그의 가슴속 구멍은 더욱 커져만 갔다. 왕이 유부녀들에게 눈을 돌리자 위기감을 느낀 것은 은천옹주였다. 그녀는 다시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평소보다 더 과감한 차림으로 왕을 맞이했다. 그녀는 속살이 비치는 얇은 못이 적삼만을 걸친 채 향탕에서 막 나온 모습이었다. 물기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적삼은 그녀의 터질 듯한 가슴 곡선과 매끄러운 배꼽 주위의 곡선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녀가 다리를 꼬고 앉을 때마다 치마 틈으로 비치는 허벅지의 희고 단단한 살결은 왕의 시선을 단숨에 낚아챘다. 전하, 남의 떡이 맛있다 하여 제 처소의 발길을 끊으시니 소첩 서운하여 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녀는 왕의 손을 끌어 자신의 풍만한 가슴 위에 얹었다. 그 고지식한 사대부 여인네들이 어찌 전하의 이 뜨거운 불길을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저만이 전하의 외로움을 온전히 안아줄 수 있사옵니다. 왕은 은천옹주의 노골적인 유혹에 다시금 몸을 떨었다. 그녀는 요부였으나 왕의 고독을 가장 잘 아는 동반자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다시금 광란의 밤 속으로 침잠했다.
이제 개경의 사대부들은 제 아내를 왕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아내의 얼굴에 검댕을 칠하거나 먼 곳으로 피신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왕의 평판은 바닥을 쳤고 원나라 사신들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다. 하지만 충혜왕 정은 멈추지 않았다. 인생무상이라. 어차피 갈 인생이라면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다 제가 되리라. 그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또 다른 여인의 향기를 찾아 궁궐의 어두운 복도를 걸어갔다. 그의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마치 고려라는 나라의 명운이 다해가는 그림자처럼 어둡고도 길었다. 개경에 지루하게 이어지던 장마가 거치고 대지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왔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은 궁궐의 기와 지붕 사이를 맴돌며 사람들의 살가죽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충혜왕 정은 상의를 풀어헤친 채 별궁 누각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얼음 채운 수랑아리가 놓여 있었으나 마음속의 번열은 식을 줄 몰랐다. 고용보야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지 않으냐? 가질수록 허기가 지고 채울수록 비어가는 것이니 말이다. 왕의 눈은 초점이 흐릿했다. 수비권시를 범하고 은천옹주와 밤낮을 잊은 채 유의를 즐겼으며 사대부가의 정숙한 부인들을 제 발 아래 꿀렸건만 그가 느끼는 것은 승리감이 아닌 지독한 권태였다. 전하, 그것은 아직 전하께서 진정한 절대를 보지 못하셨기 때문이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는 것이 짜릿하다 하나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원망과 지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부수어야 진정한 소유라 할 수 있사옵니다. 고용보의 간악한 부추김에 정의 입술이 비틀렸다. 이번에 정의 표적이 된 여인은 대신 임신의 아내였다. 그녀는 개경에서 살아있는 관음보살이라 불릴 만큼 자비롭고 정숙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정에게 그 명성은 곧 파괴해야 할 성벽에 불과했다. 왕은 임신을 멀리 북방으로 유배 보낸 뒤 홀로 남은 그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녀가 대전에 들어서는 순간 정은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신체는 한여름 밤의 달맞이 꽃처럼 하얗고도 농염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삼배옷을 입었음에도 가려지지 않는 풍만한 가슴의 곡선은 숨을 몰아쉴 때마다 금방이라도 옷감을 뚫고 나올 듯 출렁였고 살짝 걷어올린 소매 끝으로 드러난 눈부시게 하얀 팔목은 사내의 손길이 닿으면 그대로 녹아내릴 듯 부드러워 보였다. 특히 그녀의 허벅지에서 종아리로 이어지는 탄탄하면서도 매끄러운 선은 여느 기생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고귀한 가문의 여인만이 가진 단단한 기품과 야릇한 생명력이 공존하고 있었다. 부인 지아비는 북방의 추위 속에 떨고 있는데 부인은 이리도 따뜻한 살결을 지니고 있구려. 왕이 다가와 그녀의 턱을 치켜 올렸다. 임신의 처는 눈을 감으며 흐느꼈다. 전하, 차라리 소첩의 목을 치시옵소서. 어찌 이리도 잔인하게 한 가정을 도륙하시나이까. 도륙이라니. 나는 그저 너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늙고 무능한 지아비의 품에서 썩어가는 내 젊음을 내가 거두어 주겠다는 것이야. 정은 그녀를 억지로 침소로 끌고 갔다. 비단 금침 위에 던져진 그녀의 몸은 마치 거친 파도에 떠밀려온 조개 껍질처럼 위태로웠다. 정은 거칠게 그녀의 옷을 찢어발겼다. 드러난 그녀의 속살은 햇빛 한 점 보지 못한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투명했다. 잘록한 허리 아래로 이어지는 풍만한 골반의 곡선은 마치 잘 빚어진 다랑아리처럼 매끄러웠고 왕의 손이 닿을 때마다 가늘게 떨리는 허벅지 안쪽의 여린 살은 사내의 가학적인 본능을 일깨웠다. 정은 그녀의 눈물 섞인 신음을 쾌락의 곡조로 삼아 광기 어린 탐닉을 이어갔다. 보아라. 내 지아비가 너를 구하러 오더냐? 내가 믿는 부처가 나를 벼락으로 치더냐? 인생은 오직 이 짧은 쾌락뿐이다. 정은 그녀의 몸속 깊이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 했다. 그것은 사랑도 정사도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을 말살하려는 폭력에 가까웠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정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채 침상 머리에 앉았다. 곁에는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임신의 처가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인의 향기가 배어 있으나 그 손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허망하구나. 참으로 허망해.
이 몸뚱이 하나 섞는 것이 무엇라고 나는 이토록 목을 매는가. 이 여인의 육체를 얻었으나 내가 얻은 것은 결국 한 줌의 땀과 가쁜 숨소리뿐이지 않은가. 그는 문득 아바마마 충수광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다. 만백성의 어버이라 칭송받던 이도 죽음 앞에서는 수척한 노인일 뿐이었다. 자신 또한 이토록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병든 육신과 역사의 비웃음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찰나였다. 그는 다시 술을 찾았다. 그 허물을 견디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왕이 임신의 처에게 며칠째 빠져나오지 못하자 은천옹주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왕의 집무실 뒤편 밀실에 향연을 차리고 왕을 유인했다. 그녀는 아예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얇은 붉은색 사만 몸에 두르고 있었다. 붉은 천 너머로 비치는 그녀의 젖가슴과 검은 음영은 왕의 시선을 단숨에 마비시켰다. 그녀는 왕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의 매끄러운 등을 타고 내려오는 엉덩이의 곡선을 강조하며 속삭였다. 전하, 남의 여인은 그저 별식일 뿐입니다. 전하를 진정으로 모시는 대궐의 안주인은 저 은천이지 않습니까? 제 몸속에는 전하만을 위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사옵니다. 그녀는 왕의 손을 자신의 탄력 있는 허벅지 사이로 이끌었다. 모시옵소서. 전하를 향한 소첩의 마음이 이토록 뜨겁게 젖어 있지 않습니까? 정은 다시금 은천옹주의 요염함에 굴복했다. 임신의 처가 준 것이 고결함을 짓밟는 파괴의 쾌락이었다면 은천옹주가 주는 것은 끈적한 욕망의 완성사였다. 왕의 행각이 극에 달하자 고려의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치욕이라는 말이 돌았다. 원나라에서 온 사신들은 왕의 침소에서 나는 여인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혀를 찼다. 고려의 왕은 이제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 왕좌에 앉아있으니 우리가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대신들과 정조를 유린당한 여인들의 원한은 개경의 밤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충혜왕 정은 여전히 술잔을 높이 들며 소리쳤다. 마셔라.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셔라. 인생은 꿈이요. 이 술만이 유일한 진실이니라. 그의 호기 어린 외침 뒤로 원나라 황제의 조서를 든 사신들의 발소리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다. 고려의 붉은 달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개경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달빛을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궁궐 깊숙한 곳 연못가의 새로 지은 영락정에서는 기괴한 풍악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충혜왕 정은 이제 보는 눈조차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들의 부인들과 저작거리에서 끌고 온 여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옷을 벗어 던진 채 술래잡기를 즐기는 광태를 보였다. 인생은 찰나다. 옷가지 몇 겹이 무엇이 중하며 체면이 무엇이냐. 태어날 때 알몸이었으니 오늘 밤 다 같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자꾸나. 왕의 외침에 영락정은 여인들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정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연못가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낚아챘다. 그녀는 이번에 새로 궁으로 불려온 상인의 딸이었다. 이미 옹주의 첩지를 받고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은천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질투 대신 묘한 흥분을 느꼈다. 그녀는 왕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어떤 여인도 흉내낼 수 없는 파격적인 자태로 왕 앞에 섰다. 은천의 육체는 잘 익은 여름 과실처럼 터질 듯한 생명력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실 가닥처럼 가느다란 비단끈 하나로 간신히 가슴만을 가린 채 왕의 술상 위로 올라갔다. 물기를 머금은 그녀의 허벅지는 촛불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고 허리를 비틀 때마다 드러나는 옆구리의 매끄러운 곡선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유연했다. 특히 그녀의 엉덩이 아래로 이어지는 탄탄한 각선미는 왕의 시선을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 그녀의 은밀한 곳으로 인도했다. 전하, 저런 풋내기들의 살결이 어찌 저 은천의 농익은 맛을 따라오겠습니까? 소첩의 몸속에는 전하의 갈증을 단번에 씻어줄 뜨거운 샘이 숨겨져 있사옵니다. 그녀는 왕의 손을 끌어 자신의 풍만한 가슴 사이에 파묻게 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그녀의 가슴팍에서는 진한 사양 냄새가 풍겼다. 정은 은천을 안아들고 연못가 정자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다른 여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은천의 다리가 왕의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두 사람의 살결이 맞닿으며 내는 소리는 마치 뜨거운 화전에 기름이 튀는 듯했다. 정은 그녀의 희고 고운 목덜미를 깨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은천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왕의 머리칼을 쥐어뜯듯 움켜쥐었다. 그녀의 굴곡진 등줄기가 활처럼 휘어질 때마다 정은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자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러나 절정의 순간이 지나고 사정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정의 눈동자에는 다시 지독한 허무가 차올랐다. 은천아, 왜 가졌는데도 내 손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냐? 내 뜨거운 살결도 이 화려한 연회도 결국 내 눈을 감으면 사라질 허상일 뿐이지 않으냐? 은천은 왕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전하, 인생이 허무하기에 이토록 매달리는 것이지요. 내일 사라질 꿈이라면 오늘 밤 더 진하게 취하시면 그만인 것을요. 은천 옹주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궁궐의 기강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관직을 경매에 붙이듯 팔아치웠고 그녀의 친인척들은 백성들의 논밭을 강탈했다. 은천 옹주의 치맛자락 한 번만 잡으면 군수 자리가 떨어진다지.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다. 저작거리에서는 아이들이 충혜왕을 비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바마마 후궁들은 내 아내가 되고 백성들 고열은 은천의 금팔찌 되네. 아, 고려의 하늘은 언제나 개려나. 정은 이런 민심을 알고 있었으나 오히려 더 큰 자극으로 고통을 잊으려 했다. 그는 이제 시장통의 평민 처녀들까지 무작위로 잡아들여 궁녀라는 이름의 노예로 삼았다. 이막장 드라마 같은 소식은 마침내 원나라 황실에 도달했다. 고려의 종주국인 원나라는 더 이상 충혜왕의 기행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를 넘어 원나라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충으로 간주되었다. 원나라 황제는 사신을 보내 조서를 내렸다. 고려왕 정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천륜을 어겼으니 이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일이다. 즉시 원나라로 와서 죄를 고하라. 사신이 대전에 들어섰을 때 정은 여전히 술에 취해 은천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사신은 그 한심한 광경에 코웃음을 쳤다. 고려의 왕이여, 그대의 극락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대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로다. 정은 사신의 호통에도 실실 웃음을 흘렸다. 원나라 황제가 내 잠자리까지 걱정해 주시다니 참으로 감개무량하구려. 하지만 보시오. 이 여인의 살결이 이토록 고운데 어찌 내가 차가운 원나라 땅으로 가겠소? 하지만 왕의 호위무사들은 이미 원나라 사신들의 기세에 눌려 칼을 내려놓고 있었다. 은천 옹주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왕의 품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자신의 보석함을 챙기기 시작했다. 인생무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욕망을 탐했던 왕의 자리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다. 개경의 하늘에는 불길한 붉은 별이 떠올랐고 만월대의 기와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죽음의 향기를 머금고 있었다. 만월대의 새벽은 차가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갖 유욕과 향락의 증기가 가득했던 침전은 이제 죽은 자의 방처럼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충혜왕 정은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왕의 위엄 대신 탐욕에 찌들어 눈밑이 검게 타버린 한 사내의 초췌한 몰골만이 서 있었다. 고용보야. 밖이 어찌 이리 조용하냐? 어찌하여 나를 깨우는 풍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 왕의 물음에 답하는 이는 없었다. 늘 쥐새끼처럼 곁을 지키던 환관들과 아첨꾼들은 이미 원나라 사신들의 칼날을 피해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 인생무상이라더니 권력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 인간의 주인은 이토록 시리게 비워지는 법이었다. 그때 은밀한 발소리와 함께 은천 옹주가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나 손에는 왕을 위한 술상 대신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육체는 여전히 유혹적이었으나 그 안의 기운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왕의 눈에 비친 은천의 자태는 오늘따라 더욱 노골적이었다. 얇은 비단 저고리 사이로 비치는 가파른 가슴의 능선은 숨을 쉴 때마다
파들거렸고 걷어 올린 치마 아래로 드러난 매끄러운 장단지와 발목은 마치 도망칠 준비를 마친 짐승처럼 탄력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왕을 향한 연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전하, 이제 꿈에서 깨셔야지요. 원나라 사신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저는 제 길을 가렵니다. 은천아, 내가 어찌 내 너에게 고려의 절반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탐하던 그 금팔찌와 옥반지들이 누구의 손에서 나간 것인데. 정은 그녀의 풍만한 엉덩이를 거칠게 잡아 끌며 매달렸다. 왕의 손길이 그녀의 부드러운 허벅지 안쪽을 파고들었으나 은천은 차갑게 그 손을 쳐냈다. 전하께서 주신 것은 피 묻은 보석일 뿐입니다. 소첩은 살아야겠습니다. 전하의 그 썩어가는 욕망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왕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비웃듯 요염한 자태로 뒤돌아 방을 나섰다. 왕이 그토록 탐닉했던 그녀의 굴곡진 뒷모습은 이제 정복해야 할 영토가 아니라 자신을 비웃는 조소의 곡선이 되어 멀어져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나라 사신들이 보낸 군사들이 대전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은 왕의 예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정의 상투를 휘어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태륜의 왕정은 들어라. 천하의 도리를 어지럽히고 부왕의 여인들을 범한 죄, 이제 원나라 황제 앞에서 피로 씻어야 할 것이다. 정은 개경 저작거리를 가로질러 압송되었다. 한때 그가 탐했던 유부녀들의 남편들과 딸을 뺏긴 아비들이 길가에 서서 침을 뱉었다. 저기 짐승이 간다. 제 아버지의 여자를 탐한 귀신이 간다. 백성들의 욕설 속에 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문득 길가에서 소복을 입고 자신을 바라보는 여인을 발견했다. 한때 정이 강제로 범했던 임신의 처였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무너진 한 인간을 향한 깊은 가련함만이 서려 있었다. 정은 그때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탐했던 그 수많은 살결과 뜨거운 숨소리들이 실은 자신의 고독을 메우기 위한 비명이었음을. 그리고 그 결과는 이토록 비참한 인생 무상의 결말임을. 원나라로 향하는 압송선 위에서 정은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 위에 비친 붉은 달이 일렁이고 있었다. 허허, 참으로 더덥구나. 내 손에 쥐었던 여인의 가슴도 내가 마셨던 천년의 술도 결국 이 파도 한 번에 씻겨 내려갈 거품이었어. 그는 자신의 메마른 손등을 어루만졌다. 여인의 향취는 사라지고 이제는 늙고 병든 사내의 거친 껍데기만이 남았다. 노골적으로 탐했던 육체의 쾌락은 이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로 돌아와 그를 괴롭혔다. 이복의 사신, 나에게 술 한 잔만 주시게. 마지막으로 이 고려의 달빛을 머금고 가고 싶네. 하지만 사신은 답하지 않았다. 오직 거친 파도 소리만이 왕의 마지막 소망을 삼켜버릴 뿐이었다. 압송선이 개경의 항구를 벗어날 때 멀리 만월대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은천 옹주가 챙기지 못한 보물들을 노린 무리들이 불을 지른 것이리라. 정은 그 불꽃을 보며 눈을 감았다. 가장 화려하게 타올랐던 광기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천륜을 비웃으며 여인의 육체를 정복하려 했던 왕. 그는 이제 왕이 아닌 죄인의 이름으로 거친 풍랑 속에 몸을 맡긴 채 북방의 차가운 유배지로 끌려가고 있었다. 고려의 산천은 말이 없었으나 그 땅에 뿌려진 여인들의 눈물은 강물이 되어 배의 밑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고려의 온화한 산천은 어느덧 뒤로 물러나고 압송선이 닿은 곳은 뼈를 깎는 추위가 휘몰아치는 원나라의 북방 땅이었다. 충해왕 정은 짐승이나 가두는 투박한 수레에 실려 끝없는 황해를 지나갔다. 비단옷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그토록 귀하게 가꾸던 살결은 북풍에 터져 핏물이 배어나왔다. 인생 무상이라. 개경의 봄꽃이 이토록 그리울 줄이야. 정은 술의 창살을 잡고 힘겹게 숨을 내뱉었다. 하얀 입김이 허공에서 부서졌다. 한때 그는 여인의 뜨거운 숨결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 남은 것은 살 떨리는 냉기와 자기를 감시하는 병졸들의 차가운 눈초리뿐이었다. 여봐라, 목이 탄다. 물 한 모금만 다오. 목소리는 갈라져 형편없었다.
돌아오는 것은 물 대신 병졸의 가혹한 채찍질이었다. 딱 쳐라, 고려의 패륜왕아. 황제 폐하 앞에 가기도 전에 내 놈의 죄업이 이대지를 얼리고 있거늘 어찌 물을 찾느냐. 밤이 되어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 누우면 정은 환각에 시달렸다. 육체적 고통이 심해질수록 그의 정신은 가장 화려했던 탐욕의 순간으로 도피했다. 꿈속에서 은천옹주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실크처럼 부드러운 속옷 차림으로 정에게 다가와 풍만한 가슴을 그의 얼굴에 비볐다. 물기를 머금은 그녀의 허벅지가 자신의 허리를 감아올 때의 그 묵직하고도 짜릿한 압박감, 그리고 매끄러운 엉덩이가 손안에서 요동치던 그 촉감들이 너무도 생생해 정은 잠결에 허공을 휘저었다. 은천아, 수비마마, 정씨 부인. 그가 탐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신음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꿈속의 그녀들은 이내 요괴로 변해 그의 살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수비권 씨의 가느다란 목선은 뱀이 되어 그의 목을 조르고 임신 처의 눈부시게 하얀 팔목은 얼음 송곳이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노골적인 쾌락의 기억은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와 그가 지은 업보를 하나하나 도려내고 있었다. 압송 기간 중 잠시 머물게 된 원나라 관리의 관사에서 정은 마지막 관기를 부렸다. 자신을 감시하던 압송관의 젊은 처가 식사를 가져왔을 때였다. 그녀는 이국적인 이목구비에 탄력 있는 구릿빛 피부를 지닌 여인이었다. 정은 죄인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그녀의 풍만한 둔부와 짧은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허리선에 시선을 뺏겼다. 이복의 여인네요.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준다면 내가 고려에서 가져온 숨겨둔 보물과 함께 내게 영원한 쾌락을 주마. 그는 여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팍으로 끌어당겼다. 비록 수척해졌으나 여전히 사내의 기운이 남아있는 그의 눈빛에 여인은 잠시 주춤했다. 전하, 당신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자의 치맛자락을 찾는군요. 참으로 가련하고도 징글징글한 분이십니다. 여인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왕에 대한 경외심 대신 짐승을 바라보는 듯한 혐오감이 가득했다. 정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사내로서의 매력이 이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죽음보다 더한 굴욕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대도에 도착한 정은 원나라 순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대전은 눈부셨으나 정에게는 그곳이 바로 단두대였다. 고려왕 정아, 내가 아비의 여인들을 범하고 신하들의 아내를 겁탈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으니 내 너를 인간으로 보아야 하느냐, 금수로 보아야 하느냐. 황제의 추궁에 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탐했던 그 수많은 여인의 육체가 실은 거대한 허물을 가리기 위한 덧칠이었음을 깨달았다. 애틋하게 만졌던 살결도 노골적으로 탐닉했던 피부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사라질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죽여주십시오. 소신 이미 산 송장과 다름없나이다. 황제는 그에게 사형 대신 머나먼 남쪽 끝 계양현으로의 유배를 명했다. 죽음은 내게 너무 가벼운 벌이다. 살아서 내 몸이 썩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내가 탐했던 그 육체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껴보아라. 정은 다시 수레에 태워졌다. 이제 북방의 추위가 아닌 습하고 병충해가 가득한 남쪽의 늪지대로 향하는 길이었다. 수레가 움직일 때마다 정은 멀어지는 고려의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인생은 짧고 욕망은 길다 하였던가. 하지만 그 긴 욕망의 끝에 남은 것은 쇠사슬 소리와 문드러진 가슴뿐이었다. 고려판 네로라 불리던 광기의 왕은 이제 한 줌의 재가 되기 위해 가장 고독한 여정에 올랐다. 원나라의 남쪽 끝 계양현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북방의 칼바람을 견뎌낸 충해왕 정의 육신은 이제 아열대의 눅진한 습기와 정체모를 장기에 좀먹어가고 있었다. 수레바퀴가 진흙탕을 구를 때마다 정은 신음했다. 한때 개경의 만월대에서 천하를 호령하며 여인들의 부드러운 살결 위를 뒹굴던 그 산에는 이제 없었다. 인생무상이라더니 장강의 물결이 이토록 무겁게 흐르는구나.
저 물결 속에 내가 탐했던 그 수많은 눈물도 섞여 있겠지. 정은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다. 그의 눈앞에는 아른거리는 신기루처럼 과거의 여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유배지의 밤은 깊고도 적막했다. 정은 가마솥 같은 더위 속에서 헛소리를 내뱉으며 과거를 복귀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수비권 씨였다. 그녀의 희고 단단한 허벅지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떨리던 그 감촉, 아버지를 배신한다는 죄책감이 오히려 불꽃이 되어 타올랐던 그 밤. 정은 환영 속에서 그녀의 가느다란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마마, 내가 틀렸던 것이오? 아니면 세상의 법도가 나를 속인 것이오? 뒤이어 나타난 것은 은천옹주였다. 그녀는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 풍만한 가슴을 출렁이며 그를 비웃었다. 잘록한 허리 아래로 이어지는 탐스러운 골반의 곡선은 여전히 눈이 시리게 아름다웠으나 그녀의 손에는 왕을 향한 술잔 대신 싸늘한 은전만이 가득했다. 전하 살덩이의 대화는 그토록 뜨거웠으나 마음의 갈증은 어찌 채우지 못하셨나이까. 노골적으로 탐닉했던 그 모든 육체적 환희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의 전신을 찔러댔다. 애틋했던 심리적 교감은 한 줌도 없었고 오직 서로의 욕망을 뜯어먹던 짐승의 기억만이 남았음을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깨달았다. 계양현의 허름한 객사에 도착했을 때 정은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를 수발들던 현지 관청의 비천한 노비 하나가 약탕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이름도 없는 남방의 여인이었으나 젊음 하나만은 빛나고 있었다. 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거친 듯 탄력 있는 손등을 잡았다. 이보게, 나를 좀 안아다오. 이 고려의 왕이었던 자가 너무도 춥구나. 여인은 겁에 질려 물러서려 했으나 왕의 눈에 서린 지독한 고독에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 정은 그녀의 건강한 팔뚝과 굴곡진 어깨를 더듬으며 마지막 정념을 불태우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사내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쾌락의 도구로만 써왔던 자신의 육신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신을 배신한 것이다. 하하, 이 사내놈도 이제 끝이로구나. 살을 섞어 외로움을 잊으려 했건만 정작 죽을 때는 이리도 홀로란 말이냐. 정은 여인을 밀쳐내고 대성통곡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통한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마주한 근원적인 허무에 대한 비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개경에서 온 비밀스러운 서신 하나가 그의 앞에 놓였다. 은천옹주가 원나라 군대에 잡혀 처형되었고 그녀의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또한 그가 유린했던 사대부가의 부인들은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도 담겨 있었다. 정은 서신을 손에서 놓쳤다. 내가 심은 것은 피였고 내가 거둔 것은 죽음뿐이었구나. 그는 창밖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노을은 마치 그가 범했던 여인들의 붉은 속치마처럼 화려하게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정은 그 노을 속에서 수비권 씨의 슬픈 눈망울을 보았고 임신 처의 하얀 살결을 보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환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인생, 참으로 덧없는 꿈이었어. 충해왕 정은 30세의 젊은 나이로 계양현의 객사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입가에는 마지막까지 채우지 못한 욕망의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고려에 전해졌을 때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춤을 추었다. 귀신이 죽었다. 이제 우리 딸들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만월대의 화려한 연회장에는 잡초가 우거졌고 그가 탐했던 여인들의 향취는 바람에 씻겨 사라졌다. 대하 소설처럼 화려하고 잔혹했던 그의 생애는 역사서에 패륜이라는 두 글자로 박제되었다. 그 인생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라 했던가. 가장 노골적인 쾌락을 쫓았던 왕은 가장 고독한 이방인이 되어 흙으로 돌아갔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고려의 네로라 불렀으나 정작 그가 원했던 것은 왕관도 권력도 아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안식처였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 길을 잘못 들어 타인의 삶을 도륙했을 뿐. 계양의 붉은 노을은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지만 그 아래 잠든 광기 어린 왕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는지요? 인생의 덧없음과 권력의 허무함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종 모양의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다음 역사 이야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저희 제작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싱그러운 푸르름처럼 시청자분들의 가정에도 늘 생기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자분들의 앞날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